상황극과 역할극의 차이점 그리고 심리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TV에서 부모와 아이가 입장이 바뀌어서 아이는 부모가 되어 부모가 아이에게 항상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대로 부모는 아이 입장이 되어 아이가 부모에게 하는 행동을 극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프로인지 그리고 무슨 극이라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황극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준 다음 그 상황에 맞게 연기를 하라고 지시 역할극 참여자들에게 역할을 준 다음 역할에 맞는 대본 제시. 보통 사이코 드라마는 일정한 대본이 없으며 역할과 상황만을 제시한 뒤 즉흥적으로 연기할 것을 유도함. 님께서 질문하신 엄마와 아이의 역할 교차. 자신이 상대 역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역할을 교환하면 타인이 자기를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으며 통찰하기도 쉽다. 이것을 역할 연기라고 한다. 사이코 드라마란 다음은 한국 사이코 드라마 연구원에서 말하는 사이코 드라마의 정의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정신분석과 반대되는 개념의 학문입니다. 언어를 통해 인간 정신을 분석 연구하는 정신분석과는 달리 정신연극은 인간의 몸과 행위를 통해서 인간 정신을 체현 연구하는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진정한 인간 생존을 지향합니다. 완전한 이론보다는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의 의미와 창조자로서의 삶을 추구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발성을 살려서 삶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삶을 실험, 연구, 창조합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만남을 토대로 합니다. 만남을 통한 놀이정신, 유머와 웃음, 즐거움으로 이 세계와 놀이합니다. 사이코 드라마는 곧 모두가 똑같아져만 가는 현대의 정상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대인의 행위 실천의 철학입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특징 심리극 세계는 현실 세계의 위험들이 없는 세계이다. 무대라는 공간에서 역할을 통해 표현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세계를 마음껏 표현한다고 해서 현실처럼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거나 누군가가 실제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다. 현실 속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나 화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심리극에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시어머니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보복을 당할 염려가 없고 단지 드라마로서 끝나는 것이다. 무대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화를 말과 행동으로 마음껏 표현함으로써 주인공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게 된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함으로써 삶을 파괴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이러한 감정들이 말끔하게 씻어지는 것이다. 본래 세상이란 회색빛도 아니고 밝은 색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이 회색빛이면 세상은 회색이 되고 우리들 마음이 밝으며 세상은 밝아지게 된다. 옛말에 일치일심도라고 하지 않았던가? 심리극에서는 마음속에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는 감정들을 말끔하게 해소시켜줌으로써 마음 그릇에 담겨있던 긍정적인 마음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본래 마음이란 긍정도 부정도 없지만 부정이 사라진 크기만큼 긍정이 떠오르게 되면서 심리극을 체험하기 전보다 밝고 맑아진 세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극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이유는 체험을 통해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번 보는 것보다 나은 것이 한 번 체험하는 것이다. 1등하는 비결을 설명해 놓은 책을 본 학생이 1등을 할 확률과 1등을 해본 학생이 1등을 할 확률은 큰 차이가 있다. 1등을 해본 학생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1등을 할 수 있지만 막연히 책을 읽은 학생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1등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체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무대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행동들을 체험하게 된다. 마음속에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되고 이루지 못했던 꿈을 실현시켜보고 원하는 삶을 살아봄으로써
자신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게 된다. 심리극에서의 체험들은 현실보다 강력한 체험들이다. 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꿈속에서 가위 눌리는 체험을 하는 동안 꿈꾸는 사람이 이건 꿈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가위를 눌리지 않을 텐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분명히 가상현실이지만 현실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의 심리극 체험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무대라는 가상 공간이지만 그 무대가 내가 살던 고향이 되기도 하고 내가 부모님과 싸우던 장소가 되기도 하고 보도자가 부모님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인간이 가진 상상력 때문에 가능하다. 무대 위의 시간과 장소에 몰입하게 되면 주인공의 상상력은 가상현실을 현실처럼 느끼게 함으로써 강렬한 체험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이다. 무대에서의 체험을 현실처럼 느끼고 심리극의 진행을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다. 심리극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주인공의 몰입 정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몰입을 위해서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두려움을 벗어나 용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용기 있게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표현해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 기법 심리극에는 시나리오가 있어서는 안 되며 사전에 연습을 해서도 안 되고 오로지 즉흥극이어야만 한다. 특정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으며 무대 도구도 필요하지 않다. 다만 무대 장면을 상상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극 속으로 뛰어들 수 없을 경우에는 무대를 어둡게 하거나 여러 가지 색의 조명이 사용된다. 극은 감독이 지도하지만 감독은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극이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는 경우 감독은 즉시 시정해 주어야 한다. 심리극에는 관객도 있다. 심리극의 관객은 연기를 하는 사람과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을 보고 극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종의 집단 심리요법이 된다. 심리극은 이론적으로는 모레노의 역할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